이런 그림 같은 경우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덟폭 병풍인데 여덟폭 병풍의 모든 게 동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동물의 표본? 아마 그 동물 샘플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선시대 아마 그야말로 영모도의 집합 종합체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영모도의 집합 종합체라고도 하지만 이 팔폭 중에 100마리의 짐승을 그렸기 때문에 백수, 짐승 숫자를 쓰죠. 백수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비교적 그 위쪽에는 날개가 달린, 그러니까 하늘을 날 수 있는 동물들과 아랫부분은 발 달린, 네 발 달린 짐승들을 그린 2단 구도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은 특별한 그림, 민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영모도에 포함되고 있는 게 민화 속에서 가장 양이 많이 남아있는 게 산수화인데요. 산수화에는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등장되지 않고, 두 번째로 많이 등장되고 있는 그림들이 화조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조도 속에 등장되는 꽃과 새, 동물, 그러니까 화조도에 꽃이 없어진 동물, 여타의 동물들을 종합적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그야말로 바탕 화면에 완전히 삭제시킨 상태 속에서 날개가 있는 동물은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위쪽을 그렸고, 네 발 달린 짐승들은 아래쪽에 그려서 팔폭 병풍 안에 100마리의 짐승을 그려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런 그림들의 표현력이 아주 매우 사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진을 찍어 놓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그림이 아마 그 동물 표본을 그려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또 하나는 이 그림은 화원 그림이었습니다. 역시 도화서 화원 그림으로 궁중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림.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궁 안에서 함부로 그 왕족이나 왕실의 직접 관여가 되어 있던 집계들은 함부로 궁궐 밖을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일을 그림으로 그려서 멀리 있는 아름다운 산을 그려서 그 그림으로 그 현장 수업을 하고 느끼고 하는 내용과 같이 날아가는 동물들을 궁중에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을 거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온갖 100가지의 동물 형태를 그려서 궁중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 그림 용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모도, 민화 속에 등장되는 영모도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그림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네 발 달린 짐승은 다들 털이 있죠. 그래서 털 달린, 털이 나 있는 네 발 짐승들. 또 하나는 반드시 이걸 쌍으로 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쌍으로 그린다는 것은 부부의 화합, 부부의 금슬,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보면 반드시 새, 동물 모두가 쌍으로 그려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표현력이 무섭거나 사납기보다는 굉장히 평화롭고 자유분방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결국은 어떤 자세의 그
규범 모범을 서양화에서 우리가 느낄 수 보고 배울 수 있었듯이 이 동물의 표현, 동물의 특히 이 날아가는 날개 달린 동물들의 표현 방법, 또 그다음에 네 발 달린 짐승들의 뭐 걸어가는 모습이랄지 내려가는 모습이랄지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랄지 그런 표현력을 실제로 그 행동했던 모든 부분 속에 있는 내용을 다 그려놓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특별한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그림 속에서 보면 영모에 그 등장되는 그림들을 예를 들어서 봉황이나 이런 새들은 상상의 동물이지 실존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작가는 이 봉황 같은 그림도 아마 실제로 그 생존하고 있었다는 생각으로 이 새들 속에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이 파랑새 같은 경우는 역시 새가 하늘에서 내려왔었을 때, 그러니까 육지의 땅에 앉기 직전에 표현력이 완벽하게, 역시 날개를 완벽하게 펴고 하양에 섰을 때는 꼬리는 어떻게 되었고 다리는 어떻게 되었고 입은 어떻게 하고 내려오는지, 역시 맞은편에서 같은 짝이 내려오고 있는 쪽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이야말로 참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회화사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볼 만한 동물의 표본과 같은 그림으로 보입니다. 공중에서 상상의 그 새가 등장하듯이 이 아래쪽 동물, 네 발 달린 동물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시는 이런 동물은 코끼리처럼 보이지만 코끼리가 아니고 우리 전설 속에 등장되는 불가사리예요. 그 불가사리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사리라는 동물을 말은 들었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가사리 그림 같은 경우를 도교에서는 맥이라는 동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가사리 또는 맥은 그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다만 그 코의 길이가 코끼리처럼 생겼고 형태가 약간 사자처럼 생긴 경우와 그 다음에 그 개나 특별한 동물처럼 생긴, 그래서 용이 여러 가지 그 상스러운 동물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게 용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불가사리나 이런 경우는 기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린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목이 긴 동물을 기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기린을 보기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도교적인 측면에서 기린이란 그야말로 상스러운 동물인데 이 기린이 나타나면은 태평성대를 알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원숭이 같은 동물은 꽤 크게 그렸으면서 호랑이는 조그맣게 그렸습니다. 아마 이 작가가 생각하는 것은 호랑이를 상당히 미워했던, 무서워했던 또는 싫어했던, 그러니까 실제 등장되지 않은 불가사리나 기린 이런 것은 크게 그렸으면서 역시 쥐나 이런 작은 그 여우 같은 동물들은 작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서 충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에 관한 걸 보셨고 영모도에 나타난 동물이 아주 많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호랑이겠죠. 그래서 영모도 중에서 동물 중에서 가장 우리 문화 속에서 무서운 존재는 호랑이였는데 역시 미나 호랑이에서 보면은 이렇게 호랑이가
해학적으로 무서운 동물이기보다는 오히려 친근감이 가는 동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역시 영모화를 문인 묵객들이 좋아하고 문인 묵객들이 좋아했던 내용을 대중민중들이 같이 좋아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호랑이 표정이 뭔가를 지켜보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 호랑이를 그린 작가는 뭔가 지켜주고 막아달라는 벽사적인 부적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렸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었겠죠. 역시 호랑이와 표범은 우리 문화 속에 두 종류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호랑이와 까치들. 그래서 민화의 대표적인 까치호랑이가 호랑이란 민화의 항목 속에도 들어가지만 영모의 한 화제로도 들어가고 있었다. 영모도 가운데 역시 빠질 수 없는 게 사슴 그림이겠죠. 우리 문화 속에서 사슴은 매우 편안한 복록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노루나 이런 동물들은 사실은 식용이기도 하지만 식용이기보다는 어떤 그 신령스러운 동물들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영모 속에서 보면은 사슴이 1000년을 살면은 청록이 되고 또 500년을 더 살면 백록이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장생에서도 십장생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상징이 되어 있고 역시 영모에서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서 보면 이 사슴을 많이 그리고 모든 동물이 이 다정한 화합, 부부 화합처럼 이렇게 다정한 상징을 보는 사람이 담고 싶어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으로 민화를 그렸는데, 이 영모화의 아주 대표적인 동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슴은 그렇게 오래 사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이 뿔이 아름답죠. 그래서 이 뿔이 일부에서는 가지 하나가 1년짜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뿔은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에 따라서 아마 그 오래 사는 동물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동물의 그림보다는 털보다는 뿔을 높이 그려서 더 위엄이 있고 더 훌륭한 상징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날씬하게 이런 사슴들도 나타나는데 아마 역시 불로초나 대나무, 물, 바위 이런 속에서 역시 장생과 관계되지만 영모도에서도 빠질 수 없는 그림이었다. 그렇지만 이 사슴을 마치 눈의 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람 얼굴을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생각하는 사슴은 아주 오래 사는 상징으로서 우리가 신령스러운 어떤 한 개체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암수가 아주 사이좋게 아마 그 지금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내용처럼 보일 만큼 표정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뿔 달린 사슴과 뿔이 없는 암컷의 사슴의 그 다정함, 장수, 영모도 중요하지만 역시 강조하는 것은 편안함, 부부의 금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꽃과 흰 사슴을 비례해서 그리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이런 그림에서 보면은 이 붓의 터치가 문인화를 상당히 즐겨 그렸던 작가인 작품으로 보이는데, 사슴의 귀, 사슴의 뿔을 비슷하게, 그 다음에 그 역시 불로초를 물고 있는 다정한
부부의 사슴, 사슴의 부부, 이런 것들이 영모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꽤 많이 등장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복록의 사슴이기도 하지만 영모에서도 빠질 수 없는, 특히 이 등에 점이 찍혀 있는 이런 사슴들, 꽃사슴의 종류에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이 작가는 뭐 이게 사슴을 종류별로 무슨 꽃사슴이나 아니면 순록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연하게 단순한 사슴, 그러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행복한 부부의 상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토끼입니다. 아마 우리 문화 속에서 산에 사는 동물 가운데 가장 힘이 약한, 그러니까 민화를 민중 문화 속에서 그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산에서 가장 힘이 약한 동물은 토끼입니다. 그런데도 털이 많아서 영모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역시 그 아름다운 꽃 속에서 다정한 한 쌍의 내용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행복, 또는 토끼는 비교적 다른 동물에 비해서 새끼의 수를 많이 낳게 되죠. 그래서 다산의 상징이면서, 또 하나는 토끼가 굉장히 빠른, 부지런한, 가장 약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부지런한 우리 민족 문화의 상징성과 많이 닮은 데가 있죠. 그래서 토끼를 마치 만화에 나타나는 희화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이 토끼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보였었고, 토끼는 그야말로 우리 이 설화나 전설 속에서 말을 할 수 있는, 토끼야말로 가장 친근감이 가는, 가장 민중이 힘이 약한 층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친근감이 가는 영모 중에 하나로, 그래서 토끼를 그 털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면서 귀를 굉장히 크게 그렸고 그 토끼의 큰 눈을 서로 마주보는 이런 장면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은 이 민화 속에 등장되는 영모 내지는 이 부부 화합을 상징하는 내용이야말로 보는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림들로 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꽃 속에서 토끼 한 쌍들을 그렸고요. 이 토끼 같은 경우는 별주전 같은 데서 보면은 사실은 그 용궁에 들어가서 용왕을 속이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왕이면 그 용이라는 게 우리 문화 속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그렇지만 그 용왕을 속이는 건 우리 문화 속에서 가장 힘이 약한 순진한 토끼이지만, 토끼가 용왕을 속이는, 토끼가 호랑이를 골탕 먹이는 이런 그 해악 또는 풍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토끼거든요. 그래서 토끼는 빠르고 영리하고 다산의 상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분류 속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영모화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인 묵객들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그 동물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는 길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영모의 동물이지만 별주보전에서는 용궁에 들어가서 용왕을 속여 먹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 용왕을 비우는 정말 재미있는
우리 그 문화 속의 하나의 이야기거리. 또 마찬가지로 까치가 호랑이를 호랑이를 이렇게 약 올려주듯이 상당 부분 보면은 민화 그림 속에서는 토끼가 호랑이를 그렇게 골려준다기보다 속여먹는 얘기들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영모에서 점잖은 문화의 상징으로 길상적인 장수의 또는 다산의 상징으로 또는 벽사의 상징으로 등장되기도 하지만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민화 속의 영모 속 새나 동물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